일부러 100% 변제를 시켰던 사건. 36개월 갈 것도 없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배동훈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100% 변제를 시켰던 사건, 다른 선택지 고민하지 말고 빨리 가서 100% 다 변제하라고 시켰던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채무자 같은 경우는 30대 초반에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서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바람에 경찰이 집에 오는 일이 많았고, 또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는 바람에 사회생활 출발할 때부터 가정의 도움을 하나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돈이 너무 없으니까 나이를 먹고 20대가 되면 나가서 자취를 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대출 내서 생활비를 쓰기 시작했고, 또 나이도 어렸으니까 대출의 무서움도 몰랐으니까 마구잡이식으로 대출을 좀 받기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돌려막다 보니까 순식간에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 채무 한도를 넘어가서 더 이상 대출이 나오지도 않고, 돈 갚으라고 추심원들이 자꾸 집 앞에서 서성거리니까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야겠다 싶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100% 변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는 월급이 많은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월급이 실수령이 425만원인데 그럼 1인 생계비 125만원을 빼면 월에 300만원 변제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혼이라거나 또는 자녀들이 다 성인이다, 자녀들이 다 성인인 경우, 이런 경우는 부양가족 뺄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면 월 300만원씩 36개월을 변제하면 1억 이상 변제를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채무도 하필이면 1억이야. 그러면 거의 100% 변제하게 되는 거죠. 물론 참고로 내 채무 이상을 변제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알겠죠? 내 채무가 예를 들어 9,900만원이면 월 300만원씩 36개월 변제해서 1억 이상 변제시키는 게 아니라 변제 기간이 줄어드는 거죠. 내 채무까지만 변제하고 끝나는 거지, 내 채무가 100이면 100까지만 변제시키는 거지 100일이나 102를 변제시키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채무가 적은 사람이죠. 내가 월급이 180만원인데 1인 생계비 120만원 빼서 월 변제금이 6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60만원 36개월 변제하면 2160만원을 변제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가진 채무가 2천만원 밖에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2천만원 전부 다 변제하는 걸로 100% 변제 계획안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 채무자 같은 경우는 채무 총액이 1300만원 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월급이 작아도 웬만큼 변제하면 1300만원은 변제하게 되니까 100% 변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자, 어떤 경우에는 100% 변제지만 그냥 하는 게 좋은가? 여기에 대해서 구별 기준을 드리자면, 일단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두 가지를 구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월급으로 받는 돈하고 한 달에 원리금 균등상환이나 이자나 카드값하고 내 생활비, 자취비용 나가는 거하고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비교를 했을 때 들어오는 돈이 크면 개인회생을 할 필요가 없죠. 들어오는 돈이 크니까 계속 성실하게 알뜰살뜰 돈을 모아가지고 지출을 줄이면서 내 채무를 다 변제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반대로 나가는 돈이 더 크다. 그게 카드값이든 원리금 상환이든 아니면 자취 비용이든 간에 들어오는 월급은 몇 푼 안 되는데 나가는 돈이 더 크다. 이러면 이미 정해진 운명이죠. 지금 채무가 2천이라 해도 나가는 돈이 더 크니까 언젠가 채무가 4천이 되고 6천이 되고 대환대출 수수료도 나오고 계속 채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이때는 소득을 높일만 하시면 소득을 높여서 빨리 변제하시고요. 개인회생 하지 말고, 내가 영업직이나 아니면 개인 자영업을 한다 이런 분들은 내가 일을 좀 더 많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힘들어도 일을 많이 해서 소득을 높여서 변제를 해버리시든지, 아니면 내가 사무직인데 월급이 좀 적다 하시면 저기 좀 몸 쓰는 일 중에, 현장 일 중에 월급을 좀 더 많이 주는 데 있잖아요. 배달일 같은 경우는 내가 6시 이후에도 계속 일을 더 해주면 돈을 더 벌 수 있으니까 배달일을 해서든 일용직을 해서든 내 근로 시간을 늘려서라도 빨리 소득을 늘려서 변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모님한테 돈을 빌릴 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처음에 채무가 1000만원, 2000만원 있을 때는 빨리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서 그 채무를 변제를 해버리세요. 수입보다 지출이 큰 사람은 가지고 있으면 채무가 계속 늘어나니까 지금 부모님한테 2천만원 빌리면 갚을 수 있는 돈인데 나중에 되면 부모님한테 5천만원 빌려서 간신히 갚아야 되니까 지금 빨리 빌려서 변제해버리는 게 제일 낫죠. 근데 내가 소득을 높이는 것도 힘들고, 높여도 유의미한 의미로 높이는 게 아니고 약간밖에 안 높아지고, 또는 한편으로 부모님한테 또는 가족한테 돈을 몇천만원 빌리기도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 100% 변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인회생 하는 게 조금 더 이득이죠. 지금 채무가 2천만원 있다고 가정할 때 100% 변제해봐야 2천만원 변제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채무가 5천만원, 6천만원까지 늘어나면 그때는 50% 탕감을 받아도 나는 절반인 3천만원은 변제해야 되니까 오히려 변제 총액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이 사건 채무자의 경우에는 30대 초반에 제대로 된 가정의 지원도 못 받아
받았지 이러니까 월급은 그냥 최저시급 180만원 정도 버는 사람이었거든요. 1인 생계비 120만원 빼고 월에 60만원 정도 변제하는 걸로 해서 21회에 변제해서 1300만원 전부 변제하는 것으로 100% 변제 계획안으로 통과를 한 거죠. 이분은 잘한 선택입니다. 이 젊은 친구는 괜찮은 선택을 한 거죠. 36개월 갈 것도 없잖아요. 채무 금액 자체가 작으니까 100% 변제한다 해도 21개월이면 변제가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사력을 다해서 1년 반 만에 채무 다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채무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출발을 할 생각을 해야지. 괜히 버티면서 병을 키우면, 채무를 계속 돌려맞다 키우면 이게 나중에 5천만원 6천만원 커지면 50% 탕감을 받아도 3천만원 변제를 해야 되니까 그땐 좀 더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은 차라리 채무가 소액일 때 100% 변제할 요량으로 한 1년 반 만에 끝내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변제율이 100% 나오면 본인 생각에는 많이 탕감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기대치가 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기대치에 충족되지 않는 거는 서운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요. 내가 소득을 확실하게 늘려서 빠르게 갚을 수 없다면, 이대로 갔을 때 채무가 계속 늘어날 것 같다면 차라리 이분처럼 채무 작을 때 초기에 진압한다 이런 느낌으로 1년 반 만에, 남들은 36개월 변제하지만 나는 1년 반 만에 끝내버리겠다 이런 마인드로 채무 소액일 때 얼른 변제하고 치우시기 바랍니다. 주로는 이런 사람들은 20대 초반이거나 주부들인 경우가 많죠. 채무가 이제 갓 생기기 시작한 20대 초반이나 30대 초반까지, 그리고 남편이 생활비를 잘 못 줘서 이제 갓 돈을 빌리기 시작한 주부들이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소득을 좀 늘릴만 하거나 주변에서 돈을 좀 빌릴만 하면, 가족들한테 돈을 빌릴만 하면 채무가 소액일 때 얼른 변제하고 개인회생 하지 말고 그냥 끝내시기 바라고, 들어온 돈 나가는 걸 비교해봤는데 답이 없다, 이거는 빌릴 데도 없고 소득도 안 늘어난다 이러면 36개월 변제하지 말고 그냥 전력을 다해서 18개월 만에 100% 변제하고 끝내버리는 이런 선택안을 취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채무가 소액인 분들, 100% 변제해야 되는 분들에게 오늘 예시가 참고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